본인도 본인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고 친문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오늘 유죄받고 그리고 구속을 면하고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첫 행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 예방으로 삼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근데 이제 주어를 조 전 장관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전 대통령이 아까 보신 것처럼 포옹도 하고 뭐 서로 미소를 머금고 환담까지 나눈 상황이잖아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당내 비판도 나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조국 전 장관 만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과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 어떻게 이걸 두고 볼 수가 있는지 분명히 의견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해서 어떤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이현정 의원님 지난번에 윤미향 의원 평산마을 왔을 때도 새 책 들고 방문해서 사진 찍었고 지난번에 작가 사인회도 조 전 장관 평산마을에서 했고 오늘도 어쨌든 항소심 결과에서 유죄받은 사람이 본인 초대 민정수석 혹은 본인이 있었을 때 재임 시절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받고 온 사람을 이렇게 마치 힘을 실어주듯 한 모양새가 전직 대통령의 첫 실수로 맞는 거냐 이런저런 얘기들은 분명 나올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잊혀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평산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잊혀지고 싶지 않는 행동을 많이 보여왔죠. 자, 전직 대통령 우리 국가의 원로 되십니다. 정말 이 우리 국가의 큰 어떤 이 어른이신데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보면 이 평산 책방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본인이 뭔가 정치의 어떤 배후 세력처럼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진영의 어떤 정책인 후원하는 거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실정법 위반을 해서 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마치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정책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하는 행동은 이게 과연 국가 원로가 할 일입니까? 예. 정말 이 예전에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줬다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치 평산마을에 가서 본인을 만나준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실형을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책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그게 국가 원로가 하신 일인지 이것이 또 우리 정치권에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치검찰이다. 아니 그럼 정치검찰이 기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원도 정치법원입니까? 법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1심, 2심 난 것도 이것도 정치법원입니까? 제발 좀 우리가요. 왜 법치주의인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어떤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세야 그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결국 법치는 중요하지 않아. 정치가 중요해. 뭘 잘못하든 우리 진영은 무죄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제발 좀 국가의 원로가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이러한 역할은 하시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처신 얘기를 이현정 의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예, 고장 차장.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선배 말씀은 이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이 행보를 보면 조 전 장관이 편에 이제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검찰공화국을 바꿔내야겠다. 근데 이런 자기 논리 속에서 저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런 조 전 장관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는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한다라면 이번 총선에 분명하게
국민이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춘 부의장님, 지금 개혁신당에 몸을 담고 있고요. 전직 국회 부의장 이석현 전 의원 얘기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던데 사법 문제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된다. 인간 도리로 뵙는다면 언론 모르게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조 전 장관 비판도 하고 애들어서 문 전 대통령 비판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그 조 전 장관이나 찾아가는 분들이 자제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는 사람 사실상 막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평상 책방에 나가서 오는 분들, 거기 하루에 수백 명의 지지자분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도 옵니다. 사실상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됐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가서 평상 책방 갔더니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사드리고 악수했다고 해서 뭐 저의 출마에 힘을 실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만난 것 자체로 뭔가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제 조 전 장관과 성친 부의장을 이제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또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 만나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석현 부의장이 그런 분들이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그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한 민정수석,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문전 막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정한 그렇게 박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만나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조 전 장관이 이제 출마나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를 이용할 것인가? 전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용하는 거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할 때 저는 아까 그 화면에 우리가 윤미향 전 의원 같이 나왔잖아요. 윤미향 전 의원이 누구든지 자기가 현직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이 책을 들고 가서 같이 찍은 것 같고 SNS에 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독담해 주셨다. 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한 거죠. 근데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단순히 만나고 와서 뭐 창당할 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만남 자체를 뭔가 힘을 실어줬다라고 좀 해석하는 거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찾아오는 사람 안 만나줘야 됩니까? 그거는 좀 그리고 뭐 막 적격 부적격 기준을 삼는 것처럼 유죄 있는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찾아가는 것 자체에서 뭐라 할 수. 저는 그래서 이석현 부의장이 지금 나가셨지만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가는 사람이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이건 멀리 평산마을까지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할 수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조 전 장관이 이 평산마을만 그냥 단순히 찾아간 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글씨가 막 날라가서 못 읽을까. 건강해라. 고맙습니다. 다들 조국 장관님 책에 사인 받았어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바로 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방까지 내준 셈 아니냐. 뭐 출판 기념회까지 평산마을에 살 정도면 저 정도면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성춘 부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2심 선고 직후에 이미 이렇게 사실상 출마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고심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조 전 장관 건에 대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창당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이 조국 신당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논의했다면 좀 긍정적인 반응인지 등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조국 신당 그러셔서 특정인의 이름을 갖고 정당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와 논의해왔던 내용은 정당이 현재까지 정당의 형태를 갖춘 진보 개혁 세력에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제명의 내 마을에 조 전 장관 관련 상위 인기글 10개 가운데 9개가 조 전 장관 글이다. 조국 총선 되면 청서 망한다. 부산 출마는 악재다.
파편 맞으면 책임질 거냐 여러 댓글들이 좀 설주한 변호사 달린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러한 기류는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조국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몇 달 전부터 과연 그러면 내년 총선에 대한 구도를 생각했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년 총선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국 교수가 출마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뭐 그쪽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라든지 여러 이런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어떤 취지를 논평을 종합적으로 보면 조국 교수가 나옴으로써 어찌 보면 지금 전선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어쩌면 대결 구도, 총선이라는 선거에서는 어찌 보면 간단 명료하게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되는데 조국 교수가 출마한 순간 현 정권과 전 정권에 대한 심판, 대선 2라운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국 교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의 출마를 민주당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걸 먹기도 뭐하고 안 먹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교수, 그다음에 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비례신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딱 하나는 아니고 엇갈리고 있어요. 뭐 자중 좀 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자동적으로 연상되니까 총선 질 거다고 하면서 다만 이거 친명 친문 나누지 말자 원팀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점이 좀 공교롭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른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 주말에 꽤 뭐 회합하고 원팀을 강조한 이후에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이른바 조국 신당 관련해 이제 조 전 장관 출마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저 행보가 생각보다 문 전 대통령 예방이 고심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친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소위 그분들의 이제 공천 배제론 이게 지금 굉장히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아마 예전 열린민주당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모델로 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린민주당의 어떤 응집력 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정당을 구성할 만큼의 어떤 인적인 기반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뭉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는 이제 친문들이 만약에 공천 배제된다든지 아마 이번 주부터 통보가 갈 것 같은데 지금 하위 20%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면 두 갈래 길이 있을 겁니다. 한 갈래 길은 개혁신당으로 가는 방법, 그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조국 신당에 아마 몸을 의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당시에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떤 인적인 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 이번 선거에 어떤 식이든지 참여한다 그러면 양쪽에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분열되는, 그러니까 분화되는 그런 과정들의 단초가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건 당시 이제 우호 정당으로서. 그렇죠. 당시 최강욱, 김의겸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었던 정당이죠. 당시에도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도 또 기싸움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열린민주당이. 우호 정당을 조 전 장관이 4년 전 열린민주당처럼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아마 내일 부산에서 앞서 저희가 구정 차장이 말씀하셨던 사진 긴급히 준비했거든요. 조국 사태 전에 소주병 딱 지역 소주 싹 모아놓고 본인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이 얘기 아마 저거 부산에서 조 전 장관이 돌고 돌아 이게 벌써 저게 5년 전인데 어떤 얘기를 조 전 장관이 언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